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대학 수학의 선행학습 BHU 수학 행렬과 1차 변환에 해당하는 파트 D. 오늘은 그 1차 변환의 꽃이라고 불리는 회전 변환 그리고 1차 변환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전 변환이 무엇이냐 그 뜻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이 좌표 평면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이제 좌표 평면이 있는데 여기 이제 원점이 있고 점 A가 있어요. X, Y. 그래서 요 O하고 A를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합니다. 자, 저 OA의 선분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돌릴 거예요. 돌려요. 저걸 이만큼 돌렸다라고 해요. 여기 A 다시. 그러니까 요 길이는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점을 X 다시, Y 다시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이 돌아가는 궤적이 분명히 뭐 원호의 일부분이 나올 겁니다. 어쨌거나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요때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점 A 다시는 점 A를 원점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 이동, 이렇게 회전 이동 한 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회전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요 크기는 일정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어떤 막대기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한 점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돌렸다. 뭐 컴퍼스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각 세타만큼을 돌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때 세타가 양수면은 이게 회전하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는 게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세타가 음수가 될 때가 시계 방향입니다. 이게 회전 변환의 뜻이에요. 그래서 A-라는 요 점은 A라는 점을 원점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 이동한 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이게 바로 회전 변환의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제가 그 행렬과 1차 변환 단원에서 설명을 하는 거는 이 회전 변환이 가장 대표적인 1차 변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도록 합시다. 이게 왜 1차 변환이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1차 변환이라면은 거기에 따르는 행렬이 존재할 거예요. 그 행렬이 뭐냐? 이제 그것까지도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다시 좀 상세하게. 여기 이제 한 점이 있고, 얘를 회전 변환을 했더니, 뭐, 이렇게 됐다. 정도로, 이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끝에 점 A가 X, Y. 그 다음에 여기 A-를 X-, Y-라고 하고, 이 A-가 점 A를 원점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 이동한 점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때 요 A-랑 A 사이의 관계를 찾아보면 되겠죠. 이게. 자, 그걸 찾을 건데 이제 두 가지만 처음에 가정을 할게요. 선분 OA의 길이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선분 OA가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과 이루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알파라고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렇게 놓게 되면은 한 가지 요각 있죠, 요각. 그러니까는 OA-라는 요 선분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요 각의 크기는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이제 요거를 지금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쓰기는 좀 길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분 OA-가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 플러스 알파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 지금 저기서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점 A의 좌표. 이 점 A의 좌표가 X, Y였는데, 자, 지금 OA의 길이를 R이라고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면, 이제 여기 수직으로 내리면은 여기가 X고 요 길이가 Y인데, 여기서 X라는 게 그러니까 R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Y는 R 사인 알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A 다시예요. 점 A 다시는 X 다시, Y 다시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X 다시는 이제 요 길이도 당연히 R이죠. 이제 1차 회전 변환한다고 해서 저 길이가 변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X 다시도 R 코사인 뭐가 되는데 요 각이 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세타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Y 다시는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핵심이 될 거예요. 저기서 이제 X 다시가 그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였는데, 네 번째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였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 미적분 파트에서 삼각함수 배울 때 덧셈 정리를 했어요. 그 덧셈 정리를 여기서 쓸 겁니다. 자,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니까 이게 코코 마이너스 사인 사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빼기 사인 세타 사인 알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저거를 전개하면 당연히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요렇게 쓸게요. R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R 코사인 알파가 얘로 정리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빼기 R 사인 알파랑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다시 합시다. 그 코사인 세타 곱하기 R 코사인 알파, 잠깐만요. 이거를 죄송한데요. 조금 왼쪽에다 쓸게요. 좀 왼쪽에다가 그 얘를 먼저 쓸게요. 이쪽도.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기 R 코사인 알파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R 사인 알파를 쓸 건데 요것도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그 다음에 R 사인 알파 이렇게 씁시다. 왜냐하면 이제 여긴 색깔이 들어가야죠. 그 여기서 R 코사인 알파가 X였고 R 사인 알파가 Y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코사인 세타가 남아 있고 X 그 다음에 더하기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 이렇게 됩니다. 빨간색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코사인 세타 X 더하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 Y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법으로 Y 다시도 볼게요. Y 다시가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도 R에다가 역시 덧셈 정리,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사코 더하기 코사예요.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같은 과정을 거칠게요. 여기 이제 R 코사인 알파랑 R 사인 알파를 먼저 뽑아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 곱하기 R 코사인 알파, 요 왼쪽 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두 개 곱한 거. 그 다음에 여기를 코사인 세타 곱하기 R 사인 알파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뒤의 결과가 뭐냐면은 얘가 X 그리고 이쪽이 Y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 X 더하기 코사인 세타 Y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1차 변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 행렬이 뭐냐를 찾아내기 위해서 요 과정을 거쳐 봤는데 이제 할 내용은 다 나왔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 위에 좀 지우고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요 윗부분 다 지울게요. 요 3번까지.
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결과는 뭐냐면, 이제 정리 결과는 이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x-가 코사인 세타 x랑 마이너스 사인 세타 y, 그 다음에 y-가 사인 세타 x랑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y,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x-랑 y-가 x하고 y에 관한 1차식이 됐고 상수항이 없어요. 그리고 각각의 개수가 이제 세타에 관한 숫자들이 이제 값들이 나왔는데, 이거 이제 행렬로 쓸 수가 있죠. 여기서 x-y-는 얘는 코사인 세타랑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x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회전 변환에서 이제 구성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 행렬이 바로 회전 변환을 뜻하는 행렬이다. 원점을 중심으로 각 세타만큼 회전 이동을 시키는 그 변환에서 1차 변환을 나타내는 그 행렬이 바로 이 행렬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전 변환의 행렬은 여기다 똑같은 거 또 쓸게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 행렬에 의해 이 행렬이 세타만큼 회전 변하는 행렬이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1차 변화에서 지난 시간에 항등 변환, 닮은 변환, 그 다음에 대칭 이동 몇 개 배웠지만, 이제 1차 변환하면 사실은 이제 꽃 중에 꽃은 회전 변환입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 간략한 예를 하나만 들게요. 예를 들어서 점 3,2를 x축의 양의 원점 중심으로 3분의 2파이만큼 회전 이동한 점의 좌표는, 이 숫자가 예쁘진 않을 겁니다. 자, 이거는 3분의 2파이라고 했으니까는 애초부터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여기서 코사인 3분의 2파이랑 사인 3분의 2파이를 미리 생각하고 가는 게 계산상 편합니다. 이 3분의 2파이는 이사분면각 120도예요. 그래서 저때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요때 행렬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이거고 코사인 세타가 다시 얘죠. 즉 여기서 x-y-는 이제 이 행렬식에다 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3하고 2죠. 자, 요거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이제 요거 두 개 곱하고 얘네 둘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3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랑 y-가 구해졌죠. 저때 답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컴마 2분의 3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전 변하는 행렬을 알면은 이제 금방금방 해결은 가능하게끔, 그건 어렵지 않은데, 다만 이 회전 변화는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1차 변환이고 저 회전 변환의 그 행렬은 얘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변환의 기본 성질인데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1차 변환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행렬 A를 XY라고 해요. 하자.
뭐 이제 이때 뭐 A 다시도 X 다시 Y 다시 뭐 이렇게 놓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행렬 B를 갖다가 뭐 ZW, 그 B 다시는 그러면 Z 다시 W 다시 이렇게 놓는 게 편리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놔요. 그랬을 때 여기서 성립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FA 플러스 B 이 녀석이 FA 더하기 FB다.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게 증명 어떻게 하냐면 1차 변환 F라고 했으니까는 그 1차 변환 F를 나타내는 행렬을 갖다가 뭐 여기서 뭐 대문자 T 뭐 ABCD 이런 식으로 놔요. 그냥 이렇게 놓고서 저거 두 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제 저기서 FA라는 거는 그러니까 ABCD라는 요 행렬에다가 XY, 그 다음에 FB라는 거는 뭐 ABCD에다가 ZW, 이제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건 전개해 보면 돼요. 그리고 FA 플러스 B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A 플러스 B라는 행렬이 X 더하기 Z, Y 더하기 W이기 때문에 여기서 행렬 ABCD에다가 이걸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 뭐 계산해서 성분을 그냥 비교해 보면은 요식 성립한다라는 게 바로 나온다라는 게 이제 1차 변환의 기본 성질이에요. 심지어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쪽도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게 성립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제 이 다음에는 얘 두 개 더한 게 이거다라고 그냥 증명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제 비슷한 걸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FKA, 여기서 K는 실수, 요게 이제 KFA,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을 하면 된다. 뭐 요 정도 그냥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요 기본 성질은 이제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뭐 여러분들이 증명한다 이것보다는 이제 사용을 몇 번 해보는 게 오히려 도움은 될 겁니다. 자유자재를 쓰도록 연습해 두는 게 좋겠는데 뭐 사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행렬의 성질을 통한 1차 변환 구하기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뭐 이것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1차 변환에서 뭘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X-Y-가 A, B, C, D, X, Y. 이게 사실은 요 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두 점과 이 두 점에 대한 각 점의 변환 후의 점, 이 변환 후의 점을 보통 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거울에 비치는 게 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뜻해요. 그래서 두 점과 각 점의 변환 후의 점, 그러니까 before랑 after를 뜻합니다. 변환하기 전과 변환한 후, 그 두 가지의 조건만 있으면 이 행렬이 구해져요. 지금 여기서 1차 변환 구하기라는 게 결국은 그 1차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을 구하자 이 뜻인데, 그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before랑 after가 두 점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점 2,1 1차 변환 F로 이동시켰더니 1차 변환 F로 이동시킨 점, 요게 4,4였고, 그 다음에 3,-2를 1차 변환 F로 이동을 시켰더니 0,-1이었다. 이랬을 때 요 F를 나타내는 행렬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정도로 이제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행렬을 A라고 하면 그 F를 나타내는 행렬을 A라고 할게요. A, B, C, D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2,1이 before고 4,4가 after니까 요런 식이 나와요. 4, 4가 그 A, B, C, D, 2, 1.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0,-1이 된 거니까 이게 애프터, 그 다음에 A, B, C, D 3 -2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2A 플러스 B는 4, 2C 플러스 D는 4, 그 다음에 옆에 식에서는 3A 마이너스 2B는 0, 그 다음에 3C 마이너스 2D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4식이 나오고 문자도 4개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싹 다 연립하면 ABCD가 분명히 구해지긴 구해져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요 다음에 이 두 개를 좀 더 빨리 푸는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걸 곱할 때 어차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곱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요 3A-2B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식을 갖다가 그 요 2하고 1, 3하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써도 돼요. 2, 1, 3, 마이너스 1을 한 행렬에다가 좌우로 배치를 합니다. 어차피 곱하게 되면 이쪽으로 곱해지니까 얘를 갖다가 왼쪽 오른쪽에다 배치를 하고 요 앞에 A, B, C, D를 써요. 그러면 얘를 곱셈 계산을 할 때 역시 2A 플러스 B랑 3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저기 좌변도 요 4, 4가 왼편에 0, 마이너스 1이 오른편에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개의 식을 갖다가 요와 같은 하나의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다음 단계에서 뭐 할 수가 있냐면 이 녀석의 역행렬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4, 0, 4, 마이너스 1 하고 이제 요 역행렬 2, 3, 1, 마이너스 2의 역행렬이 A, B, C, D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행렬 계산을 하게 되면 A, B, C, D가 바로 구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어떤 분들은 행렬의 선형성을 이용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두 식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합치는 그게 이제 행렬에서는 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곱셈을 할 때는 이쪽 계산과 이쪽 계산이 좌우로 나눠지면 독립적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합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부 2차 정사각 행렬끼리의 식이 됐기 때문에 역행렬을 이용해서 A, B, C, D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렇게 두 조건만 알면, 그러니까 before랑 after에 대한 두 조건만 알면 여러분들이 1차 변환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여러분들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